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았던 전남 동부권에도 큰 눈이 내리고 영하권 날씨를 보이면서 농어민들도 속을 태웠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생육에 지장이 생겨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한파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추위로 인하여 우리 운행하신 분들은 연료대금 때문에 상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10% 이상, 한 10%에서 한 20% 정도 연료비는 좀 더 들 것 같아요. 계속되는 강추위에 어민들도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어항에는 바다로 나가지 못한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등을 잡기 위해 겨울철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못해도 한 20일 정도는 이제 출하가 돼야 되는데 현재 날씨로는 지금 10일도 겨우 될까 말까 한 상황이라 조금 어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수를 포함해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좀처럼 내리지 않던 눈까지 내리면서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학교가 높아가지고 눈이 좀 빠르게 쌓이다 보니까 애들이 막 학교에서 넘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눈이 이렇게 여수에 많이 안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니까 좋기도 한데 춥기도 해서. 영하권을 보이며 이번 주 내내 이어진 강추위는 중국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 때문입니다. 찬 대기와 따뜻한 바다의 기온차로 서해상의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전라권에 큰 눈을 뿌렸습니다. 북부지방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바다와 대기의 기온차인 해기차로 인해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는 오늘 밤에 대부분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여수에 내려진 강풍 경보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강풍을 동반한 추위는 주말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서히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양시는 산업경제도시라는 이미지에 매몰돼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인데요. 광양시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해 운영 4년째를 맞은 지역 미술문화예술의 거점 전남 도림미술관. 지난 2020년 개교해 5년째를 맞은 지역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의 요람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광양시는 산업경제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과 함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인프라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사업들은 아직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광양시가 이 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문화예술재단을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마치는 등 재단 출범을 위한 행정 절차를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의 출연 동의와 또 재단 설립에 관련된 행정 절차, 추가 절차를 마친 후에 내년 2026년 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시는 문화예술재단이 다양한 민간 영역 사업들의 참여 확대와 함께 문화예술 자원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효율성 등이 확보되어서 지역 문화 여건 개선과 문화 역량 강화 등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차례 설립이 추진됐다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던 광양문화예술재단. 내년에 새롭게 설립될 문화예술재단은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의 역량과 인프라를 키워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연내 착공을 위해 행정과 토지 매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이 될 이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내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토지 매입까지 최대한 마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시킬 방침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LF 리조트가 오는 2029년까지 광양시 황금동 일원 23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3,7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27홀 골프장 등 복합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고흥과 여수 등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도전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신청서에는 고흥과 여수 무안갯벌과 충남 서산갯벌을 새롭게 추가했고 2021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단계 갯벌은 완충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검토와 국제자연보전연맹 평가를 받게 되며 등재 여부는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학생들의 꿈 설정을 돕기 위한 꿈실현 인생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꿈실현금도 지원받아서 앞으로 1년 동안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다잡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에 살며 한문 교사를 꿈꾸는 현호영 군. 한문을 좋아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학원이 집 주변에 없다는 것이 고민입니다. 한자를 이번에 2급을 취득했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하다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호영 군과 같이 꿈을 스스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모인 이곳은 꿈실현 인생학교. 전국에 최초로 저희 전남 미래교육재단에서 만든 학교인데요. 요즘에는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1년 동안 기본 과정으로 꿈 세움 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자기 개발을 통한 목표 설정을 희망하는 전남 630여 명의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농부와 시인 등 다양한 직업인들과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회계사의 꿈을 꾸는 정인서양은 기업 경영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다잡았습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이 어떠한 회사에 약간 좀 재산도 관리해주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님의 얘기를 듣고 약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걸 배워보고 싶어서. 학생들은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꿈 실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꿈 실현을 위한 명확한 사용 전략까지 수립해 실행하게 됩니다. 약학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고 제가 논문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이처나 SCI 허브 유료 결제 사이트에서 약간 비싼 논문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꿈실현 인생학교에서 최종 우수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해외 글로벌 체험의 기회도 제공받게 됩니다. 올해로 3기째 입교식을 진행한 전남 꿈실현 인생학교. 학생들의 꿈은 내년 1월까지 꿈실현금과 멘토링, 성과 보고회 등을 통해 한층 더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등학교 문이과벽이 허물어지면서 이과생의 문과 진출 못지않게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문과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 대학에서 수업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요. 지역의 한 대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한 학생이 카페에 앉아 자유롭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 화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문제를 모두 푼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I 알고리즘이 작동해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제공되고 난이도 조절을 통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올해부터 이공계 신입생들의 기초학력 측정을 위해 도입한 AI 기반의 학습 지원 시스템입니다. 먼저 보완해서 정규 학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학과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명이 넘는 수시 합격자들의 성적 결과가 취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사흘. 집이나 카페, 학교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어
시험을 치르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던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합격자 대상으로 단 3일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율 90%로 수월하게 집계가. 이렇게 취합된 성적은 하위 30%를 분류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본격적인 학기가 시작되면 AI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 기초교양 과목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안내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평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문이과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고등학교에서 화학과 물리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대거 이공계에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그 전공 안에서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전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조선대학교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을 위한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강 신청과 진로 선택 등 학교 생활 전반으로 AI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의 지난해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축구장 112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 면적은 12,363제곱킬로미터로 전년도와 비교해 축구장 크기의 112배에 해당하는 0.8제곱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이는 무안 남학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준공과 가거도 해안 미등록 토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군별 면적은 해남군이 가장 넓고 순천, 고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전략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6천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75억 원 규모의 전략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4년 동안 50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금의 2배인 100억 원 이상을 지역에 있는 콘텐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광양항에 글로벌 해운 선사들이 잇따라 신규 기항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번 달부터 전 세계 선봉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해운 동맹 제미나이의 신규 서비스 AS5가 2만 TEU급 초대형 선박을 광양항에 새롭게 기항한다고 밝혔습니다.